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공연예술학과에서 연극 전공으로 박사과정 밟고 있는 송아람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는 대정세정연구원의 이재민 박사님이랑 공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지역 인물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 기획 과정과 의미입니다. 장욱진과 연극 길 위의 자화상을 중심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뒤에서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연구 목적 및 방법인데요. 이제 최근에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옆에서 일반 세대 발표에서도 로컬 콘텐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테마파크, 축제 등의 공간형 콘텐츠랑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등의 공연 예술 콘텐츠가 다양하게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콘텐츠들은 문화 예술의 향유를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함의한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연구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사회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에 인문학적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연극 길 위의 자화상은 제가 세종시에서 직접 기획하고 제작을 했던 작품이라서 저의 경험에 근거를 했고, 또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이재민 박사님과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고, 관객 만족도 설문지와 이제 후원했던 재단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이론적 논의는 제가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콘텐츠의 문화적 소재로서 지역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인물은 지역에서 주요하면서 특별한 활동을 한 인물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과정을 거쳐서 이제 콘텐츠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인물을 통해서 지역의 장소성을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지역 문화의 융성을 위한 촉매 역할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을 위한 단초 역할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물을 활용한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 선행 연구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안하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이 지역 자원을 왜 콘텐츠로 구현을 해야 하며 콘텐츠로 구현되었을 때 함의하고 있는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의 이야기를 활용한 콘텐츠의 매체로서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연은 청각적, 시각적 요소를 포함한 비언어적 코드를 활용하여 인간의 모든 감각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이 다른 예술 장르와 다른 이유는 현장성이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 현장성은 직접 그 장소에서 관객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현장성은 아무래도 다른 문화예술이 가진 것과는 다른 강렬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실시간 감정 교류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연으로서의 선행 연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근데 이러한 선행 연구도 마찬가지로 공연의 콘텐츠의 기획 과정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벗어나서 콘텐츠로 구현이 됐을 때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가치를 품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조금 진행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인물은 장욱진이라는 인물인데요.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화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건희 컬렉션에서 다수의 그림 작품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은 화가인데요. 이 장욱진이라는 화가는 인간 존재의 내면적 심리와 삶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러한 미적 표현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생에 대한 통찰을 굉장히 추구했던 화가입니다. 요 산다는 것은 소모한다는 것이니까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려 다 써버릴 작정이다. 요거는 장욱진 선생님의 수필집인 강가의 아뜰리에라는 책에서 제가 뽑아온 구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서 공연을 창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구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시간을 저희가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거를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장욱진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제가 세종시에서 공연을 올렸다 보니까 세종시가 장욱진 선생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뿐더러 장욱진 선생님의 상당수의 작품이 이 세종시를 배경으로 그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서도 이렇게 장욱진 화백 기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문화 정체성에서 기반을 해서 작품을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예술적, 철학적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시민이 지역이 가진 가치를 확산하려는 선택으로 장욱진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연 콘텐츠 기획 과정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활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등장인물을 창작을 했습니다. 제가 시놉시스를 잠깐 읽어드리면 화가라는 꿈을 꾸며 달려온 유영.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원망하며 그림을 포기하기로 한다. 꿈에서 아주 멀어지기 위해 하고 있던 미술관 알바까지 그만두려는데 그날 밤 마지막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 유영 앞에 이상한 이들이 나타나 유영을 납치해 간다. 과연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들은 왜 유영을 납치한 걸까?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화가라는 장욱진 선생님과 같은 화가라는 직업을 가진 이 인물을 설정을 하면서 이제 장욱진 선생님의 인생 철학을 바탕으로 이 화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극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려고 이 인물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는 납치된 유영은 자신들이 화가 장욱진의 페르소나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만난다. 이들은 그림을 포기하려는 유영에게 각자만의 방식으로 다시 그림을 그릴 계기를 만들어준다. 페르소나, 소년, 여인, 소녀, 신사를 통해서 유영은 소모해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본인이 정하는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그리는지보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현실로 돌아와 본인의 길을 계속 걷기로 결심하며 붓을 든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인물은 저희가 직접 장욱진이라는 화가의 그림에서 가져온 인물들이에요. 그냥 가상으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직접 그 소재들에 의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림의 소재에는 화가의 생각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욱진의 인생관이 반영된 이 페르소나들을 통해서 유영이라는 주인공이 자신의 그런 고뇌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재발견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유영이라는 등장인물과 신사라는 등장인물은 요 자화상에 나와 있는 소재에서 가져왔고요. 여인이라는 인물은 이 진진묘의 소재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소녀라는 인물은 요 소녀의 모티브를 해서 가져왔고요. 소년이라는 인물은 이 남자아이라는 장욱진 이 네 가지가 모두 장욱진 선생님이 직접 그리신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스토리텔링 과정 중에 두 번째는 무대의 구현인데요. 아무래도 이 페르소나라는 것이 비현실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유영이 속한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미술관과 또 유영의 캔버스 안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르소나들이 현실을 벗어난 상징적인 존재임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각각의 페르소나들별로 이렇게 상징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녀는 고독을 상징하고요. 소녀는 자유를 상징하고 이제 신사는 장욱진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인물이고 여인은 사랑과 희생을 대표하는 인물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무대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무대 위에 직접 장욱진 선생님의 그림을 영상을 활용해서 등장인물과 동시에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직접 장욱진 선생님의 그림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제 시각적으로 인물과 그림을 병치해서 공연을 보는 관람객들이 공연 예술과 미술 작품 간의 융합을 시도한 것을 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장욱진의 예술 세계를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이 공연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의 소재 발굴을 통한 지역 문화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으로 가치를 판단하였습니다. 지역 고유의 소재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재생산함으로써 이제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욱진 미술문화재단이나 세종시 문화재단과 협업을 하여서 작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협업 과정을 통해서 지역 예술 브랜드화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술 작품과 공연 콘텐츠의 융복합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페르소나들이 직접 장욱진 작품에서 튀어나오는 것으로 만들면서 시각 예술이 어떻게 공연 예술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 무대, 영상이라는 연극의 특성으로 이제 장욱진이 가진 인생관과 철학들을 굉장히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공연이 어떻게 기획되었고, 그 다음에 이 기획된 공연이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지에 고찰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인물 선정 과정 왜 장욱진인가에 대한 분석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등장인물의 창작과 무대 구현이라는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근데 이거의 한계점은 아무래도 제가 만족도 설문지를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다 구체적으로 공연 관람 이후 시민들의 생각과 인식을 뭐 인터뷰나 그런 방식 등을 통해서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장욱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의 세상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을 페르소나라는 형태로 무대 위에 구현을 해서 독창적인 서사를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인물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로 지역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로 소재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미술 작품과 공연 예술이라는 융복합 콘텐츠 개발에 새로운 방향성 모색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참고했던 참고 문헌과 공연 자료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회는 한신대학교 이종현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디지털 영상문화 콘텐츠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이종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전에 사실 저는 논문을 읽고 왔어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요즘 공연 예술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자꾸 저에게 논평이나 심사가 들어와요. 근데 사실 저는 영화 스토리텔링을 연구한 연구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연 예술을 한 10년 정도 배우로 활동을 했었어요. 대학로에서 소극장 연극, 뮤지컬. 그 이유 하나로 요새 이렇게 자꾸 공연 예술 분석하는 논문들이 저에게 오는데 그래서 사실 반가우면서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연 예술을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안에 배운 사람이 아니라 식견이 그렇게 깊이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평을 하거나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담감이 있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직접 공연 예술을 체득한 사람으로서 또 뭐 정말 누구보다 소극장 공연들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의 좀 식견이 연구에 도움이 되시라는 마음으로 평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의 인물, 실존 인물을 소재로 공연화하는 작업의 의미와 가치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연구 논문이었어요. 또 특히나 본인이 직접 기획 제작한 작품을 사례로 분석해서 논증하다 보니까 아주 실증적인 연구이지 않았나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또 그 장욱진이라는 미술가의 예술 세계도 좀 알 수 있었고 또 이제 그의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나 메시지, 가치 이런 것들을 또 새삼 깨닫게 되어서 아주 재밌게 잘 읽었으니다만 이제 학술 논문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한 점을 지적하자면 일단 스토리텔링 과정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분석한 내용들을 논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스토리텔링 분석이지만 캐릭터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서 주로 캐릭터 요소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사실 스토리텔링 분석이라고 한다면 캐릭터만큼 중요한 게 플롯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텔링 분석이 되려면 내러티브 전개상의 어떤 특이성이라든지 플롯상의 어떤 뭐 전략이나 효과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져야지 아마 스토리텔링 분석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첨언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여기 발표하실 때는 이제 그 무대화 작업에 대한 분석 내역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논문에는 굉장히 소략되어 있어요. 이게 공연 콘텐츠 장르는 플롯만큼, 그러니까 스토리텔링만큼 중요한 게 또 무대화거든요. 그러니까 무대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뭐 조명, 음악, 뭐 소품, 의상, 또 가장 특히 중요한 건 배우의 연기 예술. 그러니까 이런 다채로운 그 무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석해 주면 훨씬 더 이 연구자의 논리를 이렇게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궁극적으로 느꼈던 질문 하나는, 저도 이제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그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소재를 발굴을 하려는 목적, 또 그 지역의 어떤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지자체가 주도해서 어떤 지역의 설화나 역사나 인물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 소재를 이제 공연화하는 사례들을 저도 종종 맞닥뜨렸거든요,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지역민이 아니고 어떤 일반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공연들이 그 지역민들은 뭐 대단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지역민들이 느낄 만한 의미와 가치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 그 콘텐츠들이 일반 대중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는가, 내가 티켓 값을 지불하고 이 공연을 볼 만한 만큼 어떤 그런 재미있는 콘텐츠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저는 늘 그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역시 저도 지역에서 그렇게 만든 콘텐츠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저에게는 이렇게 크게 어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기류의 이 작품 이름이 뭐죠? 기류의 자화상을 아직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게 좀 섣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화가 장욱진이나 이 작품에 대한 그렇게 기대 요소가 크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글을 읽어봤을 때도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나 가치는 잘 설명이 되고 공감이 됐는데, 이게 꼭 재밌다 이러고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대학로에서 서울에서 공연됐을 때 내가 볼 것인가? 제가 이 작품의 글을 읽으면서 유사한 작품으로 느꼈던 게 빈센트 반 고흐라고 뮤지컬이 있었거든요. 그 화가의 생애를 토대로 만든 건데 그거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과연 두 작품이 올라왔을 때 내가 장욱진의 이 소재로 한 공연을 볼까? 빈센트 반 고흐를 볼까?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개발하는 공연 콘텐츠들이 과연 그 지역을 넘어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소구력이 있는가? 늘 저는 그게 문제의식이었고, 저의 답은 소구력이 없다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구자가 이 콘텐츠, 지역에서 만든 콘텐츠를 이 의미와 가치와 이런 것들을 지역을 넘어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대중화 방안? 왜냐하면 저는 콘텐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콘텐츠는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중들에게 의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게 훌륭한 콘텐츠다라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입각해서 봤을 때 이 콘텐츠의 사례는 그다지 그렇게 훌륭한 콘텐츠로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혹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연구자가 반론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전략이나 방안이 있다면, 대중화 전략이나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도 너무 공감해요. 이제 대중화 방안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의미와 가치도 좋지만 되게 재미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장욱진 작품을 만들 때 일반적인 인물의 일대기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인물의 그 한 상황, 지점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 재미가 없다. 왜냐면 그런 공연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이 작품을 인물을 페르소나라고 가져오는 작업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또 그리고 알리고자 그래서 서울의 대학로에서도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뭔가 지역에서 만들어졌지만 그거를 조금 더 전국으로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작업을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공연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저도 그 부분 플롯 분석이 조금 미흡한 점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알려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해서 추후 연구에 네,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